아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네.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네.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네.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식으로 네. 한국식 술을 꼽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네. 왜 술을 싫어해요? 이렇게 네, 네.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제 대답이 술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소주를 싫어하는 겁니다. 라고 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런 소주를 네. 싫어하는지 네, 네. 이런 얘기를 오늘 그 네. 얘기로 얘기를 풀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한테도 한번 인터뷰도 한번 하고 아, 그래서 조사까지 다 하셨어요? 예,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오. 그래서 그 내용 종합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왜 흥미롭겠는데요? 네? 왜 외국인들은 그러니까요. 소주를 싫어할까? 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각하지 못하는 네. 아마 문화적인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네, 흥미로운데요. 지금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를 서민의 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음. 또 평가를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근데 외국인들은 왜 소주를 싫어할까? 네. 근데 외국으로 우리 소주가 꽤 수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굉장히 있는데.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뭐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한 1년에 1,200억 원. 1,200억 원. 예. 뭐 출고가니까 거기서 또 세금 붙고 하면은 그 시장이 훨씬 커지죠. 근데 외국에 그래서- 가면 뭐 소주 한 병에 10,000원 이상은 맞습니다. 줘야지 마실 수 있다. 보통 2만 원 정도 하죠. 2만 원. 식당에서는. 예. 식당에서 2만 원 정도 하고 뭐 한인마트 이런 곳에서는 5,000원. 근데 소주 없는 곳은 없어요. 어느 네, 나라를 맞습니다. 가나 다 소주를 마실 수는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가보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도 접할 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싫어할까? 아, 외국에 수출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술은 실은 소주는 아니고 맥주입니다. 우리나라 맥주가 그렇게 수출이 돼요? 훨씬 좀 더 한 30-40% 정도 많이 수출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억 원, 1,600억 원 이 정도 수출을 하는데 네. 이게 왜 한국 맥주는 그 한국의 맥주다라는 정체성이 없냐면 네. 다들 그냥 한국 맥주기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저렴한 걸 고르다 보면 한국 맥주가 걸리는 거예요. 아, 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국 맥주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약하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맥주다, 독일 맥주다, 벨기에 맥주다, 미국 맥주다 이런 개념을 갖고 마시는데 네. 외국에서 한국 맥주는 코리안 맥주다, 뭐 코리안 비어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저렴한 것만 먹다 보니까 실은 이번에 조사 결과 중에서 치킨이 제일 좋아하는 1위 음식으로 네. 뽑혔잖아요. 네. 근데 치맥인데 근데 맥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은 이때 그 맥주가 같이 그 홍보가 되면서 한국 맥주, 한국 치킨으로 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이제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는 왜 뽑히지 않았느냐? 이것이 한국 맥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 네.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은 아니면은 조금 좀 우리나라 주류 회사들이 네네 좀 뭔가 각성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각성을 해야죠. 왜냐면은 해외 나가면 다들 이건 어느 나라 맥주야, 뭐 어느 나라 맥주야 하다 보면 또 중국 맥주야, 뭐 일본 맥주 이런 것들도 다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는데 정체성이 잡혀 있는데 네. 맥주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소주는 일단 병이 한국 독특하고, 그렇죠. 독특하고 색도 좀 독특하고 네. 마시는 방법도 실은 한국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아. 잔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의 술 그러면 무조건 소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류 열풍이 많이 불면서 네네. 한류 드라마들 보게 되면 소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있으면 거기 네. 나오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선호도가 좋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안 될까요, 소주가? 이게 나오는 패턴이 뻔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주의 패턴은 늘 포장마차. 그리고 소주를 주문하고 한다든지 좀 싸운다든지 이런 모습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소주 하면은 굉장히 거친 술, 어떻게 증류주를 그렇게 한 번에 마실 수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경제 막 들이마시는 모습도 나오고 대부분 과음하는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크게 취하죠.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던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일단 각인된 게 하나 있고 네. 뭐 실은 맥주도 나오는데 맥주는 뭐 수입사랑 워낙 비슷하니까 캔맥주 같은 것들이나 예. 생맥주 이런 게 별 이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해져 있대요. 예. 와인은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마시고 아, 한국 드라마가 예, 한강뷰가 쫙 펼쳐지는 곳에서 아. 와인을 막 돌리면서 딱 멋있게 따는 예, 이런 모습으로 정해져 있고 예. 소주는 정말 늘 어렵고 가난하게만 나온다고. 아, 그럼 외국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볼 때 네. 아, 저 술 마시기 싫어 이런 느낌을 받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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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영웅 씨가 그동안에 많이 강조하신 게 네, 술은 스토리다. 네, 그죠? 네, 그 술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달라진다고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뭔가 소주에 대한 스토리가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외국인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뭐,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소주의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세금 체계라든지 또는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에서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주가 99% 정도 그렇게 마시고 있고요. 1% 정도만 정통 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류식 소주라고 하죠. 네네. 전통 소주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다른 소주는 모르고 일반적인 이런 희석 소주, 초록색병 있는 소주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전통적 증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소주를 좀 접할 기회가 많이 있더라면 그쵸. 외국인들도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좀 저렴하게 희석식 소주만 맛보는 그런 그렇게 되니까 좀 네, 평가가 네. 좀 박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우리가 네. 유난히 이런 희석식 소주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증류주를 한국만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증류주 소비량 1위 국가고요. 러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보드카. 거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먹습니다. 중국 있잖아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독하신- 많이 먹습니다. 1인당 소비량을 봤을 때. 그래요? 네. 근데 러시아는 보드카 많이 마셔서 수명도 60대밖에 안. 그렇죠. 60대 근데 중반밖에 안 우리의 되는- 증류주는 네. 도수가 와인 같죠. 도수가 낮죠. 아, 거긴 도수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거기는 또 40도 많이 못 이상인 마시고. 거고. 네, 네, 네. 우린 도수가 낮으니까 많이 그쵸. 마시고. 와인처럼 마시죠. 맥주처럼 마신다든지. 네. 그래서 이게 17도 정도가 보통 되는데 이거를 마시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그 맥주를 타잖아요. 예.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10도에서 11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와인이라든지 뭐 그 정도 되는 도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늘 증류주를 어떻게 먹느냐? 식사랑 같이 즐기죠. 네. 네, 외국은 증류주를 식사랑 같이 즐기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한두 잔 그냥 가볍게 마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그 식사랑 너무 강하게 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우리 식사 문화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네. 예를 들면 러시아나 이런데 네, 보드카 네. 마실 때 식사하면서 보드카 안 마시고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술은 술자리에서 네. 별도로 마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삼겹살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대찌개나 뭐 감자탕 이런 것과 같이 그렇게 뭐 계속 부어서 식사 겸 마시지는 안주 겸 그냥 막 않는다는 거죠. 섞어가면서 네, 네, 네. 이게 우리 소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네. 소주를 과음하게 되고 맞습니다. 숙취에 시달리고 이게 실수도 하고. 뭐 그것도 개인의 책임이니까 뭐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소주는 술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이란 거예요. 강압적이다. 뭐냐 잔에 따르면 그 잔 다 마셔야 돼요. 그렇죠. 음. 마시다 남기면 꼭 선배들이 화내요. 근데 지금 많이 술 문화 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남기면 그러죠. 꺾어 마신다고. 그렇죠. 예. 끝났죠. 그리고 네가 분위기 망친다고. 음. 예. 그러니까 즐겁자고 마시자는 이 술 분위기에서 기분이 확 상하게 되고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많이 나아졌지만 2000년대나 뭐 90년대나 하더라도 저는 누가 소주 마시자 그러면은 도망 다녔어요. 예. 곤욕이 돼버리니까 술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술은 나쁜 것이라고 각인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실은 제가 그때 그랬던 것이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과음이라는 이미지가. 예. 참. 근데 또 소주는 네. 뭐라 그럴까요? 같이
먹게 되는 안주, 네네. 밥 겸해서 안주를 먹게 되는데 그 선택폭이 좀 좁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선택폭이 좁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이 너무 획일적이죠.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사더라도 뭐 제육볶음을 위해서 앞다리살을 산다든지 구워 먹기 위해서 목살을 산다든지 뭐 삼겹살, 항정살 되게 많잖아요. 네. 맥주만 하더라도 뭐 수입이냐 우리 것이냐 라거니엘이냐 밀맥주냐 흑맥주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소주는 거의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 네,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어차피 맛이 똑같은 주정이라고 하죠. 예, 이 알코올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부산의 소주나 제주도의 소주나 이런 것들이 뭐 물맛이나 조미료 맛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역 소주 생산하는 네네네. 주류 회사들은 조금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지역에 가서 술 마셔보면 네네. 소주 맛이 좀 다른 느낌이던데. 네, 그 분위기도 있고 앞에 있는 음식들도 다르고 있고 물론 이제 맛이 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것들은 소주에 설탕을 넣기도 하고요. 아, 소주에 설탕을 넣어요? 네, 자일리톨 넣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네. 그래요? 네. 왜 네. 그런 느낌을 못 받았을까? 조금 넣으니까. 조금 넣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가미를 넣냐면 주정이라는 이 양조형 알코올 자체가 맛이 강하고 향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런 조미료들이 각각 소주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어떤 것들은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스테비아 잎에서 나온 그런 가미를 넣는다든지 하고 뭐 건강에 나쁘거나 그건 아니죠. 근데 일단 뭐 식약처에서 그건 다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섭취하지 않는 한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농업의 가치라든지 농산물의 맛과 풍미가 있는 술이 있어야만 우리가 골라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 본질이 같으니까 골라서 마시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정은 다 똑같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거의 순수한 알코올일 테니까. 그렇죠. 순수한 알코올이죠. 예. 알코올밖에 없는 정말 순수한 알코올. 예, 순수한 에틸 알코올을 뽑아서 거기에 양념을 조금 좀 다르게 해서 맞습니다. 만들면 하나는 어느 지역 술, 하나는 저쪽 지역 술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근데 주류 회사도 네. 아니, 우리만의 술 네.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안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런 저렴한 희석식 소주, 그러니까 초록색병 소주를 대중들에 파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정통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증류 소주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왜 이런 그 일반적인 소주 시장이 클 수밖에 없냐면 근본적으로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금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붙는 세금도 많으니 네. 이게 자연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렴하게 싸게 많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주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뻔한 소주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을 만들어야 하고 네. 그런데 세금은 너무 높게 붙고 높게 그러니까 붙다기보다는 가격에 붙다 보니까 싸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정을 뽑는 방식으로 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주정을 희석식으로. 섞어서 네. 주정에 물을 섞어서 조미를 넣어서 희석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세상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전통 뭐 쌀로 만들거나 네, 네. 이런 방식으로 전통 주조법으로 네. 술을 만드는 시대가 좀 이제 돼야 되지 않나요?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는 0.1%에서 지금 1%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통 소주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안동 소주나 네. 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배주나 그리고 이강주 이런 이제 그 조선 3대 명주 이런 술들인데 네. 이런 술들이 전국에 뭐 편의점 이런 데 다 깔려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런 게 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 네.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실은 잘 드시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되게 그 적응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입맛이 적응된 것이 아니면 약간 거부감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통 소주에 추억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뭐 안동 소주 추억 있는 분 계세요? 물론 뭐 그 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럴 일부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거의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되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그 술에
이걸 술을 음식에 비유하기는 조금 술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네. 술을 마시면서 그 술에 익숙해져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전통주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일제 음. 강점기 시절 거치고 산업화 시대에 거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어졌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한국의 술 문화를 보면은. 근데 그 우리 농산물로 네. 소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또 법이 양곡관리법이라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1965년도에 생겼고 먹을 쌀벌이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쌀벌이로는 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국에 수입한 농산물이나 또는 외국에 수입한 알코올 갖고 술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지금의 술이 나와버린 거죠. 원래 그전에는 또 제대로 된 소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어려운 시절에 네.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거로군요. 네, 지금의 맞습니다. 소주가 만들어지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주세 네. 체계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네. 맥주 같은 경우가 바뀌었죠. 뭐냐면 예전에는 가격에 매겼다가 예. 이제는 용량에 매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수제 맥주의 가격이 좀 내려왔고요. 소주도 이거를 적용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양의 세금을 적용하게 되다 보면은 가격이 높은 것은 내려가는데 네. 낮은 것이 올라가게 돼요. 낮은 것도 올라가요. 네, 낮은 것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워낙 저렴했으니까 소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정부가 쉽게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생각은 좀 못했네요. 네, 맥주 생각만 했지.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실은 뭐 담배라든지 이런 술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가 쉽게 지금 개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그걸 좀 하나하나씩 바꿔야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소주의 그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네. 소주에 관한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네, 소주에 대한 스토리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이 드라마 역할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농산물로 사용된 이런 다양한 술을 마실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기존 소주는 지금의 세금 제도를 적용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전통 소주들만 세금을 양에 매겨서 가격이 내려가게 한다면 좀 더 우리의 정말 안동 소주나 이강주나 문배주 같은 이런 전통 소주들이 네. 정말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라든지 네. 그죠? 프랑스의 꼬냑 이런 훌륭한 전세로 유명한 술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불금의 교양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일본 보리 소주, 뭐 네. 그 고구마 소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각 네. 지역별로 우리는 동굴에서 숙성시켰어요. 맞아요. 뭐 우리는 네.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맞습니다. 자랑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소주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문화가 안 됐더니 지금이라도 해서 한국의 진짜 소주, 정통 소주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